나는 오늘 이 영상을 촬영하면서 솔직히 말해 조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에서 수십 명의 어르신이 새로 치매나 인지장애 진단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중 상당수는 더 일찍 알았다면 충분히 위험을 줄일 수 있었던 경우들입니다. 이 숫자 뒤에는 손주의 이름을 잊어버린 할머니가 있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잃어버린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지나쳐 버립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것은 단지 나이 탓도 유전자 탓도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밥상 위에 올리는 음식이 뇌를 지키기도 하고 반대로 조용히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평범한 커피 옆에 놓인 과자 한 봉지 저녁마다 자연스럽게 마시는 술 한 잔, 냉장고에 늘 들어있는 가공육 한 팩이 수년 뒤 여러분의 기억력과 성격, 그리고 존엄성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노인의학 전문의로서 거의 50년 동안 노인에 대한 연구와 치료에 헌신해 왔습니다. 수많은 환자분들을 보면서 한 가지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바른 정보를 제때 알고 작은 선택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어떤 분은 몇 년을 더 맑은 정신으로 살아가셨고 어떤 분은 너무 일찍 기억을 잃었습니다. 오늘 저는 불편한 진실을 숨기지 않겠습니다. 60세 이후에는 절대로 방심해서는 안 되는 뇌 기능을 떨어뜨리는 음식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치매로부터 뇌를 지키고 더 오래 또렷하게 살아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장수식품 4가지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저는 이 음식들이 어떻게 우리 뇌 속에 염증을 키우고 혈관을 막고 기억세포를 파괴하는지, 또 반대로 어떤 음식들이 노화된 뇌를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하는지 과학 연구와 실제 환자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드릴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느 나라, 어느 도시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계신 곳은 몇 시인가요? 댓글에 꼭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시간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아는 것은 저에게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연결되고 싶다라는 마음입니다. 이제 우리는 뇌를 도서관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책장마다 인생의 기억과 경험이 가득한 거대한 도서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도서관의 배선과 배관, 즉 혈관과 신경은 약해지고 작은 불씨에도 쉽게 타들어 가는 상태가 됩니다. 문제는 어떤 음식들은 이 불씨에 기름을 붓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주방문을 열고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4가지 음식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설명을 이어가기 전에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사실이 있습니다. 뇌를 가장 빠르게 약하게 만드는 음식은 독극물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순간 집안에 가지고 있는 아주 평범한 단맛입니다. 바로 설탕이 첨가된 음식과 각종 음료입니다. 문제는 이것들이 너무 흔하고 너무 일상적이라 아무도 위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2023년 유럽 노인의학학회 보고서에서는 하루 한 잔의 당 함유 음료가 치매 위험을 최대 31%까지 높일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는 충격적이면서도 제가 수십 년 동안 환자들을 보며 직접 체감해온 사실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제가 치료했던 이탈리아의 한 68세 남성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은퇴 후 친구들과 카드놀이를 즐겼고 항상 테이블 옆에는 탄산음료와 쿠키가 있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인생의 작은 즐거움이지. 그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2년 후 그는 자주 이름을 잊고 같은 말을 반복했고 결국 초기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습니다.
가족들은 큰 충격을 받았지만 식습관을 조사해보니 하루에 마시는 당 음료가 생각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왜 이렇게 위험할까요? 그 이유는 먼저 뇌에서 일어나는 인슐린 저항성 때문입니다. 인슐린은 뇌세포가 에너지를 흡수하도록 문을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그러나 설탕이 지나치면 이 열쇠 구멍이 녹슬어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바로 이 상태를 일부 학자들은 제3형 당뇨라고 부릅니다. 뇌는 에너지가 넘쳐나는데도 굶주린 상태가 됩니다. 두 번째는 만성염증입니다. 단 음료를 마실 때마다 혈당이 급상승하고 뇌혈관을 손상시키는 염증 물질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는 마치 도서관 곳곳에 작은 불씨가 계속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불이 크지 않다고 방심하면 결국 책장을 태우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베타아밀로이드 축적입니다. 혈당이 높으면 뇌의 단백질 대사가 흐트러지고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에서 흔히 발견되는 독성 단백질이 쌓이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몇 년, 몇십 년 조용히 진행됩니다. 그렇다면 희망은 없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에서 작은 변화가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을 봐왔습니다. 달콤한 커피 대신 물이나 보리차로 바꾼 한 환자는 6개월 만에 집중력과 수면의 질이 놀랍게 개선되었습니다. 탄산음료를 끊고 과일로 대신한 또 다른 환자는 체중이 줄었을 뿐 아니라 기억력 테스트도 향상되었습니다. 여러분께도 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루 동안 내가 섭취하는 숨은 당은 얼마나 될까? 식빵, 요거트, 시리얼, 심지어 건강해 보이는 과일 음료까지 설탕이 숨어 있습니다. 물은 언제나 가장 강력한 선택입니다. 만약 단맛이 필요하다면 레몬 한 조각 넣은 탄산수 혹은 사과 한 개가 훨씬 안전합니다. 포도당 폭탄 같은 음료 대신 자연 그대로의 과일은 뇌를 보호하는 항산화 물질을 함께 제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방의 또 다른 문제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두 번째 위험 음식은 더 은밀하며 심지어 고소한 맛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뇌세포의 막을 약하게 만드는 최악의 기름, 바로 트랜스 지방입니다. 다음으로 그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 번째 위험으로 들어갑니다. 이 위험은 달지도 않고 기름지지도 않지만 훨씬 더 교묘하게 우리의 식탁 속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가공된 붉은 고기, 즉 소시지, 햄살라미, 베이컨, 그리고 각종 가공육입니다. 이 음식들은 지나치게 익숙하고 문화적으로 너무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어서 아무도 뇌 건강을 위협한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영국 옥스퍼드 대학 연구팀이 2021년에 발표한 대규모 분석에서는 가공육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위험이 44% 더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같은 연구에서 놀라운 점은 하루에 단 25g, 즉 소시지 반 개만으로도 위험이 상승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정도의 양이라면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미 일상적으로 먹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이탈리아에서 진료했던 72세 남성 환자가 있습니다. 그는 평생 건설 현장에서 일했고 힘든 하루의 보상으로 저녁마다 살라미와 베이컨을 즐겼습니다. 아침에는 햄이 든 샌드위치를 먹었고 주말이면 소시지를 구워 와인과 함께 먹었습니다. 그는 그 식습관을 일종의 문화라고 생각했고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사실은 한 번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날짜를 혼동하고 공구를 어디에 뒀는지 기억하지 못했고 심지어 자신이 매일 지나던 길에서 방향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은 처음에는 단순한 건망증이라고 생각했지만
진단 결과는 초기 알츠하이머였습니다. 우리가 식단을 살펴보니 그는 거의 매일 가공육을 섭취하고 있었고 이는 뇌에 오랜 기간 누적된 독성으로 작용한 것이었습니다. 이 음식들이 왜 뇌에 이토록 치명적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니트로소 화합물이라는 독성 물질 때문입니다. 가공육 속의 아질산염과 질산염은 체내에서 이러한 화합물로 변해 뇌세포를 손상시키고 변형시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강한 염증 반응입니다. 가공육은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이 많아 전신 염증을 증가시키고 염증은 뇌의 노화를 가속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입니다. 가공육을 자주 먹으면 장내 박테리아가 독성 물질을 더 많이 만들어 뇌로 전달하게 되고 이를 통해 장내축이 손상됩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용하면 뇌는 방어력을 잃고 기억세포는 서서히 사라지며 결국 치매 위험은 크게 증가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수년 동안 아주 조용히 진행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선택을 하고 있었는지 뒤늦게 깨닫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되돌릴 수 있는 위험입니다. 이탈리아의 그 환자도 가공육 섭취를 줄이고 생선과 올리브유, 신선한 채소 위주의 식단으로 바꾸자 1년 후 기억력 저하 속도가 완화되었습니다. 몇몇 환자는 햄 대신 계란이나 아보카도를 먹고 소시지 대신 콩류나 생선으로 바꾸면서 놀랍도록 빠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께도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냉장고 속에 아무 때나 먹기 좋은 햄, 소시지, 베이컨이 항상 들어있지는 않나요? 그 익숙함이 뇌의 안쪽에서 어떤 대가를 요구하고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마지막이자 가장 위험한 네 번째 음식으로 향합니다. 이 음식은 사회적으로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오히려 건강하다고 오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뇌를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해치는 독성 물질 바로 알코올입니다. 다음에서 그 진실을 낱낱이 드러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네 번째이자 가장 치명적인 위험에 도달했습니다. 이 음식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상 속에 섞여 있고 어떤 문화에서는 건강에 좋다는 오해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뇌를 가장 빠르고 깊게 손상시키는 독성 물질, 그것이 바로 알코올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 한 잔 정도는 괜찮다고 믿지만 2022년 세계보건기구 WHO 보고서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 건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안전한 음주량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 모금이라도 신경세포에 손상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증명한 사례가 제가 이탈리아에서 만난 80세 여성 환자였습니다. 그녀는 30대부터 매일 점심 식사 때 와인 한 잔을 마셨습니다. 적포도주는 심장에 좋다니까요. 그녀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70대 후반이 되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같은 질문을 반복했고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하지 못했고 어느 날은 자신이 평생 살아온 동네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뇌 촬영에서 보인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장기간의 음주가 뇌의 특정 부위를 지속적으로 약화시켜 왔던 것입니다. 알코올이 왜 이렇게 위험한가? 가장 큰 이유는 알코올이 뇌로 아주 빠르게 침투해 신경세포에 직접 독성을 준다는 점입니다. 뇌를 보호하는 혈내장벽이 알코올 앞에서는 거의 무력해집니다. 알코올은 신경세포 사이의 전달 회로를 교란하고 신경을 보호하는 미엘린을 손상시키며 기억 형성에 필요한 뇌 영역을 공격합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비타민 결핍입니다. 알코올은 뇌가 치유와 회복에 필요한 비타민 B1, B1b 엽산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이 영양소들이 부족하면 뇌는 스스로 수리할 능력을 잃고
손상된 신경세포는 복구되지 못한 채 더 빠르게 기능을 잃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사실, 알코올은 수면의 질을 크게 파괴합니다. 수면 중에 뇌는 베타아밀로이드 같은 독성 물질을 청소해야 하지만 알코올이 이 과정을 방해하며 독성 단백질이 쌓이도록 만듭니다. 이는 알츠하이머의 핵심 기전 중 하나입니다. 2018년 프랑스 보건연구원의 조사에서는 중년기에 규칙적으로 음주하던 사람은 치매 위험이 4배 가까이 높아진다는 충격적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결과는 의학계가 알코올을 완전히 다시 바라보게 만든 큰 계기였습니다. 이탈리아의 그 여성 환자도 결국 더 이상 혼자 생활할 수 없게 되었고, 매일 마시던 와인은 그녀의 작은 즐거움이 아니라 조용한 파괴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환자들에게 가장 먼저 권하는 것은 습관성 음주의 완전한 중단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매일 마시는 술은 뇌에 안전하지 않습니다. 만약 특별한 날에 단 한 번 마신다 하더라도 비워야 할 것은 잔이 아니라 위험성에 대한 착각입니다. 대신 따뜻한 차, 레몬, 물, 무알코올 음료 등의 대안을 찾은 환자들은 몇 달 만에 집중력, 기분 안정 수면의 질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뇌는 생각보다 훨씬 빨리 회복을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는 4가지 위험한 음식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설탕, 트랜스 지방, 가공육, 그리고 알코올. 이 4가지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뇌의 노화를 가속시키는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와 정반대로 뇌를 보호하고 회복시키는 4가지 장수식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식품들은 뇌의 염증을 낮추고 혈관을 맑게 하고 기억세포를 지키는 방패와 같은 존재입니다. 곧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4가지 위험 음식이 왜 특히 60세 이후의 뇌에 더 치명적일까요? 바로 이 질문이 다음 설명의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젊을 때는 문제 없었는데 왜 나이 들면 이렇게 예민해질까 하고 물으십니다. 저는 그 이유를 수십 년 동안 환자들의 뇌 영상을 분석하며 직접 보아왔습니다. 나이가 들면 뇌의 혈관은 서서히 탄력을 잃습니다. 모세혈관은 좁아지고 혈류는 예전만큼 원활하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설탕, 트랜스 지방, 가공육, 알코올 같은 자극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충격이 됩니다. 즉 청년기의 뇌는 튼튼한 배관을 가진 빌딩이라면 60세 이후의 뇌는 오래된 수도관처럼 작은 압력에도 쉽게 새고 막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2017년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후 혈류량이 10%만 감소해도 기억 영역에서의 기능, 저하 속도는 젊을 때의 2배 이상으로 빨라집니다. 이것은 제가 실제 환자들에게서 반복적으로 확인한 사실과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뇌의 염증 조절 능력입니다. 나이가 들면 면역세포가 과도하게 반응해 아주 작은 자극에도 염증을 키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염증이 지속되면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는 점점 약해지고 결국 길 찾기, 이름 기억하기, 계획 세우기 같은 기본 기능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산화 스트레스입니다. 나이가 들면 뇌를 보호하는 항산화 시스템이 느려지기 때문에 설탕이나 가공육 같은 음식이 만들어내는 자유 라디칼에 더 취약해집니다. 젊은 뇌는 이 공격을 빠르게 정리할 수 있지만 노화된 뇌는 피해를 그대로 흡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이탈리아의 어느 노부부는 같은 식단을 먹었지만 70대 남편은 아내보다 훨씬 빨리 인지 저하를 보였습니다. 검사 결과 남편은 말초 혈류가 감소한 상태였고
아내는 혈관이 비교적 건강했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뇌가 받는 충격은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예전보다 쉽게 피곤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작은 스트레스에도 예민해지지 않았나요? 이런 변화들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뇌의 에너지 시스템과 혈관이 예전만큼 강하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망이 아니라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4가지 장수식품은 바로 이런 약해진 혈관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고 산화 스트레스를 낮추는데 과학적으로 입증된 음식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완전히 다른 세계로 들어갑니다. 앞서 말씀드린 음식들이 뇌를 공격하는 적이었다면 지금부터 소개할 음식들은 그 반대로 뇌를 지켜주는 방패이자 노화된 신경세포를 안정시키는 가장 강력한 동맹입니다. 저는 50년 가까이 노인의학을 연구하면서 이 4가지 식품이 가진 힘을 눈으로 직접 확인해 왔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고등어, 연어, 꽁치, 정어리 같은 생선은 뇌세포 막을 구성하는 DHA의 주요 공급원입니다. 2020년 미국 신경학회 연구에서 오메가3 혈중 수치가 높은 노인은 기억력 감토의 속도가 13%나 더 느렸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탈리아 남부에서 진료했던 어느 82세 어르신은 일주일에 3번 생선을 먹는 단순한 습관만으로 90세가 넘도록 치매 없이 살았습니다. 그는 늘 말했습니다. 생선이 내 머리를 지켜줬어. 하지만 뇌는 좋은 지방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에너지원과 항산화, 보호막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2번째로 올리브유와 각종 견과류를 강조합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뇌혈관의 염증을 줄이고 혈류를 개선한다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특히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은 하루 한 스푼의 올리브유가 치매 사망률을 28% 낮출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호두, 아몬드, 참깨, 들깨 역시 비타민 E와 폴리페놀이 풍부해 뇌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낮춰줍니다. 저는 기억력이 저하되던 한 환자에게 버터 대신 올리브유를 사용하도록 권했고 8개월 뒤 그의 인지 기능 테스트 점수가 놀랍게도 향상되었습니다. 뇌 건강의 3번째 축은 바로 녹색 채소입니다. 시금치, 케일, 상추,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는 노화된 뇌를 가장 강력하게 보호하는 식품군입니다. 2018년 시카고러시 대학 연구에서는 하루 한 컵의 녹색 채소만 꾸준히 먹어도 뇌 나이가 실제보다 11세 더 젊게 유지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탈리아에서 만난 한 87세 여성의 사례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녀는 아침마다 녹색 채소, 샐러드를 먹었고 90세 가까운 나이에도 약속과 날짜를 정확히 기억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내 머리는 내가 먹는 만큼 젊어져. 그러나 뇌를 보호하려면 마지막 퍼즐 조각이 필요합니다. 바로 색이 짙은 과일과 녹차입니다. 블루베리, 포도, 딸기 같은 과일은 뇌의 노화를 늦추는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합니다. 하버드대 장기 추적 연구에서는 이 과일들을 자주 먹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인지 기능 저하 위험이 40% 낮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녹차의 카테킨은 뇌 혈류를 증가시키고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저는 여러분께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생선, 올리브유와 견과류, 녹색 채소, 색이 짙은 과일과 녹차. 이 4가지는 단순히 건강식품이 아닙니다. 노화된 뇌를 보호하는 과학적 근거가 가장 명확한 식단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 4가지를 꾸준히 실천한 환자들은 공통적으로 한 가지 변화를 보였습니다. 바로 기억력이 덜 흔들리고 기분이 안정되고
삶의 리듬이 다시 단단해졌다는 점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뇌를 지키는 방향으로 식탁을 바꿀 것인지, 아니면 뇌에게 매일 조금씩 상처를 줄 것인지,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바꾸면 충분히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국의 노년층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한국인의 식탁은 뇌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저는 수십 년 동안 한국의 어르신들을 진료하며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한국인의 뇌는 특정 요소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한국인의 식사 패턴이 탄수화물 비중이 높고 짠 음식과 발효 음식이 많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패턴은 혈관에 부담을 주고 뇌혈류를 감소시키며 결국 기억 기능을 약화시킵니다. 2021년 연세대학교 연구팀은 한국 노인의 나트륨 섭취량이 많을수록 뇌의 특정 부위가 더 빠르게 위축된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는 한국인의 식탁이 가진 특성 때문에 뇌 건강이 더 취약해질 수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한국의 식문화는 뇌 건강을 지키기에 매우 강력한 장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생선, 녹색 채소, 해조류, 저염, 발효식품 같은 요소들이 이미 오랫동안 한국인의 식탁에 자리 잡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식품들은 세계적인 장수 식단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강력한 보호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진행된 국민건강 영양조사 분석에서는 오메가3 섭취가 많은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인지 기능 저하 위험이 확연히 낮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는 고등어, 꽁치, 오징어, 문어 같은 해산물을 자주 먹는 한국인의 식습관이 뇌 건강에 큰 이점을 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바로 김과 미역, 다시마 같은 해조류입니다. 해조류는 요오드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뇌세포의 대사를 돕고 나이가 들며 약해진 혈관을 안정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는 미역국을 꾸준히 먹던 76세 여성 환자가 동년배보다 기억력 테스트에서 훨씬 좋은 결과를 보였던 사례를 잘 기억합니다. 그녀의 뇌 영상에서도 염증 지표가 낮고 혈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식 식탁의 강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바로 염도 조절입니다. 김치, 장아찌, 젓갈찌개 같은 음식은 적절히 조절하면 뇌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염분이 높아지면 반대로 뇌혈관을 손상시키는 위험 요소가 됩니다. 실제로 2020년 서울대학교 연구에서는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이 높은 한국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기억력 저하 속도가 빠르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국의 어르신들에게 다음과 같은 원칙을 강조합니다. 생선은 굽거나 찌는 방식으로, 김치는 저염으로 숙성하고 양을 줄이고, 국물 요리는 건더기 위주로 섭취하고, 정제 탄수화물보다 채소와 해조류의 비중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 원칙을 실천한 한국 환자들은 공통적으로 비슷한 변화를 보였습니다. 1년 후 기억력 감퇴 속도가 줄고 집중력과 기분 안정이 좋아지고 수면의 질까지 향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MRI 검사에서 뇌혈류가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한국인의 식탁은 위험도 있지만 동시에 강력한 치료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뇌를 해치는 방향으로 먹을 것인지, 뇌를 지키는 방향으로 먹을 것인지,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한국인이 가장 실천하기 쉬운 방식으로 뇌를 보호하는 식습관을 완성하는 단계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의 뇌를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보호장치입니다.
뇌는 한 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렵지만 지금의 선택은 앞으로의 10년, 20년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의료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더 좋은 선택을 하도록 돕는 나침반이 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도 듣고 싶습니다. 지금 계신 곳은 어디인지, 지금 시간이 몇 시인지, 그리고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뇌는 여러분의 이야기와 인생 전체를 담고 있습니다. 부디 스스로를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기억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